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옵션을 보고받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고강도 무력 시위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시 북한 핵 공격 위협을 예방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음을 의도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시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다양한 대북 옵션들을 보고받고 집중 논의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혀 어떤 옵션들일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전시상황실인 시츄에이션 룸에서 국가안보팀과 회동한 자리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공격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보고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보고자로 적시한 것으로 볼 때 군사옵션에 집중했으며 그간 언급해온 대로 북한의 공격 시 압도적인 반격에 나서 소멸시키겠다는 대응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에 도달할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까지 논의했음을 의도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옵션을 보고받은 직후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한반도에 출격해 한일 양국의 전투기들과 심해작전으로는 처음 공대지 폭격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미루어 고강도 무력 시위를 전개하는 옵션도 점검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의 백주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들은 매달 2대씩 한반도에 출격하고 있는데 지난달 23일 북방 한계선까지 넘는 근접 비행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일 양국의 전투기들과 심야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핵추진 잠수함 투사노가 지난 7일 진해양에 입항했다가 출항한 데 이어 가장 큰 핵잠수함 미시건호가 이번 주 부산에 입항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내주 한반도 해역에 도착하고 두 번째 항공모함 시오도르 루즈벨트 전단이 지난주 샌디에고항을 출항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ICBM 등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RC-135 코브라볼스 정찰기와 핵실험을 탐지하는 WC-135 뉴크 스나이퍼 정찰기들을 급하해 대북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고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최정예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극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루트 91 하베스트 뮤직 페스티벌 총기 참극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범행 당시 범인 스티븐 패덕의 총기에 사용된 개조 부품 범프 스탁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와 로펌 에글레 프린스가 콘서트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대신해 범프 스탁 제조사 슬라이드 파이어 솔루션스를 상대로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 있는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 총기에 부착하면 사실상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한 총기 개조 부품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방식에 범프 스탁을 결합할 경우 방아쇠를 누르고만 있으면 1분당 400에서 800발의 완전 자동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번 총기 참사에서 범인 스티븐 패덕은 범프 스탁을 부착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법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총기 규제 법안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에서 이희양 특파원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미국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총기관리법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의 총기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3건으로 가장 낮습니다. 또 가정 내 총기 보유율도 가장 낮아 전국에서 최고로 안전한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총기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복제 버전의 반자동 소총의 판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상무기 복제 버전의 총기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전미 지역에선 지난 1998년부터 대량 살상에 쓰일 수 있는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업자들은 금지된 총기를 복제해 거의 다른 이름의 무기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총기 관련법을 봉합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의회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총기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 대한 의무적인 신원 조회와 함께 매사추세츠주를 전국에 걸친 형사법 즉석 신원조회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총기 구매자에 대한 전과 기록 조회와 함께 정신병력 조회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 별도로 총기 사용 허가증을 발행하는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줘 권총과 소총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 대해 경찰서장의 심사권을 받아야 합니다. 즉 경찰서장은 자신이 판단해 총기 소유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한 총기 사용 허가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청원서를 판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정치인들은 워싱턴의 공화당 하원 리더들에게 매사추세츠주와 같은 총기 관리법을 전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RKTV 뉴스 이희영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의약품 값을 제어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나섰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제약회사가 처방약 값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 SB 17에 서명했습니다. SB 17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약값 인상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60일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 보험회사들은 가장 처방 빈도가 높은 약의 리스트와 연간 인상폭이 가장 큰 처방약의 리스트를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비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고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법안 승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주정부가 지나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약품 시장에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각 보험사들이 특정 약품의 가격 인상을 알고 노골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수로 터널이 건설됩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어제 47억 달러 예산이 소요되는 남가주와 북가주를 관통하는 수로 건설 프로젝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책정된 170억 달러 예산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확보된 셈입니다. 캘리포니아 워터픽스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35마일에 이르는 길이로 땅 밑으로 거대한 터널 2개를 뚫어 북가주 물을 남가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게 골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이 수도 요금과 재산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번 남북 관통 수로 건설이 시작되면 LA 주민들이 매달 최대 $2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델타 지역에서 물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과정 중 인근 지역 농민이나 10여 개 소수 원주민 생업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매물 부족으로 남가주에서 주택 구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주택 매물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줄어든 반면 평균 가격은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남가주 내 주택 매물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포트온 하우징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남가주 4개 카운티 내 주택 매물수는 총 3,097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4,967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매물이 지난해보다 1,709개, 18% 줄어든 7,775개로 집계돼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1,090개, 17% 줄어든 5,382개, LA 카운티는 1,651개, 12% 줄어든 18,585개를 기록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택 매물수는 5,055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517개,
9%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매물수, 즉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남가주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 8월 기준 5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이 12.5%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LA 카운티가 9.4%,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7.7%, 오렌지 카운티가 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의 사정과 저금리의 모기지를 감안할 때 주택 판매 매물 감소 현상을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 인구가 안정성을 택해 주택 판매를 포기하는 것과 높은 이주 비용과 번거로움, 새 집으로 이주하기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등의 추세가 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이 매물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열심히 찾다 보면 마땅한 집이 나오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나 몰기지 자격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남가주에서 내 집 장만은 아메리칸 드림 중 하나지만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와이오밍과 몬타나, 아이다호 등 3개 주에 걸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슈퍼 화산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폭발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경고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만일 옐로스톤 슈퍼 화산이 폭발하면 무려 1000세제곱킬로미터의 바위와 화산재를 분출하며 이는 지난 1980년 57명의 사망자를 낸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의 2만 5천 배 위력에 달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전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최근 옐로스톤 슈퍼 화산의 용암 화석과 계곡 수분, 잔디, 수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잔류물들에서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학 지질학자 크리스티 틸은 뉴욕타임즈에 화산이 분출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 분석 결과는 분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수십 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도 옐로스톤 국립공원 내 화산 분출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어떤 자연현상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소행성 충돌과도 비견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누구 작품인 줄 모르고 수집가가 60여 년 전 약 60달러에 사들였는데 곧 열릴 경매에서 1억 달러 이상으로 호가할 전망입니다. 작품명은 구세주라는 의미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내리고 있고 왼손엔 수정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500여 년 전인 1500년쯤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백 년 동안 작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여러 주인을 거쳐 덧칠 등으로 손상됐고 지난 1958년 소더비 경매에서 45파운드, 약 60달러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을 거친 끝에 다빈치의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의 현 소유주인 러시아의 수집가는 다음 달 열릴 경매에서 1억 달러에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한국 국적 항공기 회항이 3년 동안 93건에 달한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 3년간 총 41차례 이륙 후 기수를 돌려 기체결함 회항 최다 국적기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한국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비 불량을 포함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이륙 후 되돌아온 국적 항공기가 매년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총 93건으로 매년 30여 건 넘게 발생한 셈입니다. 2015년부터 항공기가 운행 중 회항한 경우는 총 6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간 총 41차례 회항을 결정한 것으로 대부분이 기체 자체 문제나 부품 내부 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거물급 영화 제작자의 성추문으로 헐리우드이 발칵 뒤집혔죠.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